네, 10시 10분에 찾아오는 이항영의 딱 이겁니다. 이 대다수 시계 광고 속 시계바늘은 10시 10분을 가리킨다고 하죠. 그건 바로 안정감과 또 이성적임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좀 이성적인 시각으로 시장 접근해보도록 하죠.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이야기가 또 화장품 쪽이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좀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지는 분야인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식이 안 좋고 특히 여행객이 준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여행주 그 화장품들도 많이 조정 보였는데요. 일단 이제 메르스 사태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간 거로 많이들 생각들 하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품 주식은 아직까지는 뭐랄까요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지만 그래도 지난주 대비해서는 메르스 여파가 좀 잦아들면서 요커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뉴스는 너무 긍정적인 면만 많이 좀 얘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맞습니다. 뉴스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코의 그 탑승률, 그 예약률이 지난주에 그 전주 대비 200% 정도 늘었다는 얘기 네. 저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도 있겠고요. 탑승률도 한 50% 정도 상향됐다는 얘기 있는데요. 일단 너무 그런 긍정적인 얘기만 봐서는 안 된다 보여야 됩니다. 오늘 일본 뉴스에 보니까요. 어저께 롯데그룹이요. 네. 그 신동민 회장이 직접 긴급 사장단 회의를 일단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긴급 어떤 전체적인 지금 시장에 대한 진단을 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6월 들어요. 면세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메르스 사태 이후에 30%나 급감했고요. 네. 올해 죄송합니다. 7월 들어서까지 보면 지금 50%까지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네. 롯데그룹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호텔과 이제 면세점이 약간 따로 있는데요. 이제 호텔은 뭐 주시장에 상관없지만 호텔은 특 1급 아닙니까? 보통 70% 정도 돼야지 흔히 얘기해서 수익이 맞는 모양이에요. 손실과 수익이 가운데 네. 정도 되는데 지금 30%까지 뭐 떨어졌다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경계를 잘해야 된다. 리스크로 선제적으로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그만큼 시장 자체가 아직 기대와 달리 아직 녹록하지 않다라고 일단 거기까지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려오고 있는 소식들 점검했을 때 화장품 섹터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도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 네. 토니모리가 바로 내일이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공모청약이 마무리되고 토니모리가 들어오면서 뭐 다른 화장품 섹터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요. 관련 이슈 좀 짚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올 연초부터 특히 뭐 작년부터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그 소위 원 브랜드 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블 CNC가 최초로 상장된 게 애블 원 브랜드 샵이 되겠고요. 이제 대표적인 거에 이제 토니모리 그리고 네이처 리퍼블릭 아시죠? 네. 고객이세요? 저도 하나 쓰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컸고 지금 이런 상황이 어려웠으면 상당한 또 주가의 상승이 기대될 만한 범직한데 그쵸. 지금 딱 이런 시간이 잠깐 애매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타이밍이 안 좋은데요. 일단 관심을 일단 많이 있는 게 사실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 브랜드 샵으로 이제 출발한 거가 되겠고요. 2006년에 생겼는데요. 워낙은 어떤 회사냐면 태성산업의 배혜동 회장이 만든 건데요. 화장품 제조, 그리고 용기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네. 했던 회사인데요. 그러면서 2009년 3년 동안 고생하다가 2009년에 3년 만에 첫 흑자를 냈고요. 청약 경쟁률이 무려 771대1, 공모가는 32,200원이었으니까 그만큼 인기가 있게 공모까지는 됐고요. 일단 내일부터 바로 상장되면서 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32,000원이니까 내일 기준으로 보면 64,000원까지 그 위 200%까지 해서 시초가가 정해지거든요. 네. 시초가가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위에 30%, 아래로 30% 이렇게 아하. 정확히 정해지니까 내일 아마 주가가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공모가 대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내일 아침에 또 하나의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기대와 비판적 시각이 공존한다라는 얘기가 이 토니모리에 상당히 들려요. 갑자기 왜 비판적 시각인지 궁금한데요. 네,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사에서 뭐 나온 얘기를 제가 취합을 한 건데요. 일단 중저가는 항상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 고질적인 것이 내 물건을 왜 네가 베꼈니? 뭐 이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전히 베끼기 논란이 여전히 있는 것이 일부 제품에 있는 것 같고요. 중국 현지 파트너와의 무슨 소송전이 있다라는 구설수에 일단 휘말려 있어요. 뭐냐면 네. 최근에 중국 현지 파트너의 상하이 관련 무슨 공사가 있는데요. 거기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휘말렸는데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이란 건 원래 소위 관계 한번 맺으면 네. 그걸 꾸준하게 신뢰인데요. 지금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잘 이런 것들이 극복하고 또 다른 어떤 파트너를 구축해서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냐 자신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85억 원 정도를 이제 공모자로 확보해 갔고요. 네. 그중에 100억 원 중국 현지 공장, 앞서 말씀드린 각종 용기라든가 이런 부자재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200억 원 현지 설립, 법인 설립과 운영에 쓰겠다라는 좀 당초 그 기대 큰 어떤 계획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뭐 시장에 진입할 때 이 업황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중국 관련해서 뭐 이야기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그럼 목표가를 좀 낮게 잡는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이제 두세 군데 정도의 그 증권사가 레포트를 냈는데요. 일단 한국투자증권은요, 이제 공모가 32,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준비된 브랜드다 하면서 목표가를 58,000원까지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고요. 하나대투도요, 상대적으로 브랜드력이 강하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지에 이미 상당히 위생 품목 허가를 이미 많이 받아놨다는 거예요. 무려 320개 품목. 국내 원브랜드 샵 중에서 가장 많이 품목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네.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43,000원에서 47,000원까지 일단 제시하고 있고요. KB투자증권도요. 중국 현지 진출을 늘리면서 화장품의 수직 계열화를 이제 완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투자 유망하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내 증권사의 시각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항영 위원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이 토니모리를 비롯해 뭐 탑픽으로 갈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시장보다는 일본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다라는 거, 이 부분은 네. 좀 우리 반일 관정이랑 상관없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어제도 수치 말씀드렸잖아요. 5월까지 금년 들어서도요, 일본으로서 해외 방문 관객이 44.9%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 제가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이건 삼성증권의 자료를 제가 인용한 건데요. 요게 일본이죠? 이게 일본인데요. 작년에 이거는 해외 여행객 전체입니다. 전체요. 83% 늘어났고요. 이거는 올해는 더 늘어났어요. 105%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인이 일본에 훨씬 더 많이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고요. 우리나라 일본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에 41%, 올해는 약간 줄어들었어요. 28%. 아하. 그리고 올해 특히 많이 늘어난 거가 이제 중국도 이제 한국 사람 와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 처음에 여행 갈 때 태국 많이 갔지 않습니까? 네. 동남아에. 태국을 또 많이 가고 있어요. 아. 중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여전히 인기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인기를 속도로 보면 늘어난 나라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에 대한 관심들, 일본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얘기가 우리나라 증권사보다는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그런 쪽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좀 조심스럽지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사실 뭐 중국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비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전 하나 여기서 딴지를 걸고 싶은 게요. 네네. 지금 중국 증시가 그렇게 폭락을 하고 주식에 투자했던 이들이 돈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돈을 잃고 소비는 위축되고 경기가 위축되면 이제 중국 소비 쪽은 기대할 수 없지 않을까요? 전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의 주가 떨어진 거랑 중국 소비 위축 이건 뭐 약간 딴 얘기인데 특히 화장품 요즘 화장을 하는 사람들 별로 적은데 이제 막 화장을 시작했는데요. 네. 경기가 어려진다. 뭐 경기 정말 어려진지 모르겠지만 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박민영 앵커한테 개인적인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주가 떨어지고 경기가 어렵다 내수가 한다 그래서 화장을 하던 걸 안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포기 못하죠. 그러니까 절대 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어려지면 오히려 립스틱이 뭐 색깔이 진해진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치마가 여성분들의 짧아지고. 치마도 네. 짧아진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화장품 관련 사람은 여전히 지금보다 뭐 두세 배 훨씬 더 시장 커질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는 여전히 좀 10배 이상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데 다만 계속 말씀은 단기적으로 뉴스 모멘텀이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가 됐건 뭐 토니모리는 뭐 상장하니까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 전부 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기술적 대응에 국한하시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긴 시각으로 봤을 땐 분명 화장품 섹터 아직까지 중국 모멘텀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갖가지 악재성 이슈가 들려오고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이야기 건네주셨네요. 자,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오늘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